보신 것처럼 검찰 수사를 놓고 늑장 수사란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직도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핵심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명 씨를 소환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저희 취재진은 검찰 압수수색 전날 밤 명 씨가 녹음 빨리 가져와야 한다, 시간이 없다. 이런 대화를 전화로 나누는 걸 포착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던 명태균 씨는 누군가와 전화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 대해서로 추정됩니다. 명 씨는 녹음의 날짜는 나온다, 빨리 가져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며 본인이 직접 가지러 갈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상대에게 내가 바로 갔다 오면 된다고도 하고 내일 아침에 연락하자, 일어나면 연락 달라고 당부합니다. 명 씨가 말한 녹음이 이번 사건 녹취 파일이라면 자료를 누군가에게 맡겼고 찾으러 가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다음 날 검찰은 명 씨와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처남 자택과 사무실도 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명 씨가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처남은 파기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명 씨 소환을 앞두고도 휴대전화와 녹취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오늘 다 불질러버리고 다 끝내버릴 거예요. 명 씨는 최근 주변에 정말 자료를 파기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화기가 내 변호사라던 명 씨가 쉽게 녹취를 없애지 못할 거라는 게 검찰 안팎 분위기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이어서 이 사건 집중 취재하고 있는 이자연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가 명태균 씨와 명 씨 주변을 오래 취재했잖아요. 잠적했던 명태균 씨를 주말에 마주치기도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명 씨 측근들이랑 마찰이 좀 있기도 했는데 일단 그날 상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명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말씀 좀 나눠주세요. 말씀 좀 나누러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나가세요. 명 선생님 그러면 이게 그 명 씨 측근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마주친 상황이고요. 네. 그 변호사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명 씨,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소환하겠다는 거잖아요. 명 씨의 핵심 증거, 녹취는 정말 파기한 걸로 보입니까? 물론 그건 명태균 씨 본인만 알 일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 명태균 씨랑 아직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그 측근들의 얘기를 쭉 종합을 좀 해봤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파기하지 않았을 가능성 여전히 높습니다. 그 압수수색 전날 밤인 이 지난달 30일 저녁에 제가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 우연히 명 씨의 통화 내용을 일부 좀 들은 게 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녹음을 가지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앞서 리포트 보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주목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요. 녹음 파일을 주변 측근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걸로 보이고 압수수색 전날 밤에 어떤 검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걸 찾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한 걸로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근데 검찰은 아직도 녹취가 담긴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명태균 씨가 오늘 또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취가 없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 자신은 갖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 본인이 윤 대통령 부부랑 이 통화한 녹취가 그래서 있단 건지 없단 건지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 얘기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 명태균 씨가 전화기가 휴대전화가 나의 변호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그 변호사의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한 것 중에 그런 게 있냐고. 없죠. 그 녹취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저 대화 나눈 다음 날에 이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를 공개했고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취임 뒤엔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말이 또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취임 뒤에 한 통화 녹취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명태균 씨의 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검찰의 강제 수사에 관심이 쏠렸던 건데 검찰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어제에 이어 오늘 김영선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왜 연이틀 불러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의혹의 핵심은요.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에 무상 여론조사를 윤석열 후보 당시 캠프에 전달했고 그 네. 대가로 이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온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은요. 의혹의 시작점이죠. 이 공천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 받은 거다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공천은 막바지로 가게 되면 이제 집합적인 여러 가지가 돼서 예측 불가능이 돼요. 그런 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명 씨가 이 대통령 부부랑 친하다고 해서 이 공천을 받아올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그럼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돈을 줬는데 이게 공천 대가가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요.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또 회계 직원이 갖는 입출금의 정권이 있어요. 아마 그 돈을 확보하는 거가 이제 회계직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고. 보신 것처럼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핵심 증거인 명 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검찰은 의혹의 어떤 시작점부터 좀 풀어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한 곳, 또 김 전 의원 돈이 들어오고 나간 곳 모두 미래한국연구소입니다. 명 씨는 여기 대해서 5년 전에 나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손을 다 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모든 혐의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 검찰 관계자는 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가 명 씨라는 걸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걸 풀면 모든 퍼즐이 풀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요. 미래한국연구소에 일을 맡긴 적이 있는 지역 정치인 12명을 불러들여서 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상당히 강하게 여기 실소유주가 명 씨인 걸 알지 않았냐 이렇게 압박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녹취를 확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이 어디까지 명 씨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